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이 됐고요. 생일에 하는 셀프 인터뷰라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1000명 구독자 1000명 기념 Q&A처럼 또 비슷하게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요. 이번에는 화장을 하면서 해보려고요. 화장하면서 친구랑 전화하면서 떠드는 느낌으로다가 한번 영상을 찍어볼게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이랑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Q&A 그 스토리로 스토리 질문 스티커로 여쭤보았어요. 한 30개 정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요가, 뜨개질, 옷, 사랑 관련된 거, 뷰티, 그리고 취향, 인생에 대한 거, 다이어트 이 정도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질문을 해주신 요가와 관련된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침에 요가 수업하고 요가 수련하고 집에 온 상태예요. 아침에 세수는 했습니다. 일단 외출을 할 예정은 아닌데 그냥 화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크림은 생략하고 요거 바르고 할게요. 이렇게 멀티가 안 되네? 요가를 언제 어떻게 왜 시작하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시작한 거, 그러니까 처음 접한 거랑 본격적으로 수련을 한 바, 그 약간 빠지게 된 그런 계기, 그걸 좀 같이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질문이 많았어가지고 요가를 언제 어떻게 왜 시작하게 됐는지. 처음 접한 거는 저는 2018년 때쯤 제 친한 친구가 요가원을 다닌다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때 처음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라서 그 친구가 뭐 한다 뭐 좋다 하면은 막 이렇게 저도 관심이 가고 그랬었거든요. 아메리카 한요가에 다닌다고 해서 저도 집 근처에 있는 아메리카 한요가에 등록을 해서 다녔었어요. 근데 거기가 막 지하에 있고 약간 습하고 곰팡이 냄새 나고 막 이런 데였어가지고 다닌 거는 한 일주일? 한 2번인가 3번 나갔나?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집 근처에 요가원을 그냥 왜였지? 다이어트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대학생 내내 다이어트를 계속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 한번 할 때마다 뭐 헬스장을 끊는다든지 뭐 다이어트 할 때만 운동을 했었는데 다이어트 할 때 뭘 할지 찾다가 걸린 것 중에 이제 요가가 됐던 거죠. 학교 근처, 그러니까 저 살고 있던 곳 근처에 있는 요가원 검색을 해서 그냥 좀 열심히 찾아가지고 분위기 좋아 보이는 대로 등록을 했어요. 선생님이 되게 매력적인 분이셨어요. 선생님이 약간 인도 사람처럼 되게 동글고 눈도 이렇게 크고 가로로 길고 막 살짝 까만데 머리도 되게 까맣고 막 살짝 되게 멋있는 분이었어요. 그냥 약간 인도 사람 같이. 그리고 그 요가원에 가면 선생님이 차를 내려주시고 뭐 인센스가 늘 피워져 있고 수업이 끝날 때 막 싱잉볼 막 이런 거 쳐주고 제가 그런 게 다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매료가 돼서 뭔가 요가원에 가면 뭔가 빠져드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기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냥 그 요가원에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다이어트 하려고 운동 삼아서 다이어트 하려고 갔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 요가원 선생님도 멋있고 뭔가 하다 보니까 좀 더 잘하고 싶고 이래서 요가원에 그래도 그곳은 3개월 정도? 저한테는 3개월이 그때는 되게 꾸준한 편이었거든요. 3개월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맞아. 기억났어. 이제 그때쯤에 딱 효린의 민박이 방영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요가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이효리가 맨날 차 마시고 이러니까 뭔가 나도 그걸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 효리 언니 되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따라하고 싶은데 내가 요가원에 가면 그런 거를 막 느낄 수 있고 이래가지고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동작 수련도 수련인데 그런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끌리게 돼서 요가를 계속 수련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요가원을 옮겨 다니면서 요가원마다 또 각각 분위기가 다르니까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갔던 데가 아시탄가 요가원이었는데 거기는
진짜 빡세거든요. 근데 거기서 되게 약간 소위 말하는 고인물들, 엄청 오래 다니신 것 같은 고수분들은 다 막 형형색색 레깅스를 입고 나이가 좀 다 있어요. 약간 저 어머니 나이대. 젊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기에 새벽 수련회 가면 진짜 막 사우나같이 후끈후끈한데, 그 어머니들이 막 등에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막 살이 하나도 다 스키니하고 막 너무 동작들을 잘하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막 요가라는 게 이렇게 그냥 그 신체적으로 되게 멋있고 운동이 잘 되고 뭐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거기서 또 느끼고. 근데 이제 저는 아시탄가 요가에는 약간 부적합한 몸이긴 하거든요. 핑계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몸이 좀 무거운 편이고 살집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 중앙부가 되게 무겁고 팔다리가 긴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틀고 제 몸을 들어 올리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힘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힘들고, 그게 거기 갔을 때 특히 아시탄가가 약간 제가 느끼기엔 호흡이 빨랐는데 이걸 제가 쫓아가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 몸은 안 되고 나는 아직 실력이 부족한데 다른 사람들과 나를 거기서도 제가 또 비교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이 요가는 나한테 맞지는 않는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타 요가원을 찾아서 다녔던 거죠. 근데 화장을 하나도 못하네. 화장 좀 할게요. 제가 또 이번 주 주말에 상견례가 있거든요. 그때 화장 오늘처럼 하고 가려고요. 오늘의 화장 컨셉은 상견례 스타일. 아무튼 그래서 하타 요가원에 다니게 됐고, 거기서 제가 진짜 본격적으로 요가에 진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요가에 빠지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하타 요가원에서는 명상을 늘 15분에서 20분 정도, 저한테 되게 고역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명상을 하고 시작하는 곳이었어요, 수련을. 이거는 뭐지? 시미헤이즈 제품이에요. 선플러시. 덜어서 됐다. 이제 명상을 그때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거기서도 이제 하타 요가를 좀 본격적으로 수련을 하면서 그때부터 약간 요가가 제 삶에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뭘 하든 요가를 꼭 갔어야 됐고, 막 그때 채식에도 조금 관심이 생겼었고,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이었어요. 뷰티 유튜버로 전향한 거야? 아니, Q&A 답변하는데 화장하면서 하는 거야. 일단 상견례 메이크업이니까 차크에 순둥해 보이는 느낌으로다가 앞머리를 좀 채우고, 하여튼 그때 요가를 처음 빠지게 됐고, 근데 또 요가 선생님이 몸이 되게 멋있으셨어요. 키도 되게 크고 골격도 엄청 딱 벌어지고 멋있는 분이었어가지고 거기도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또 그런 데서 이제 막 머리서기 이런 거 잘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요가를 하는다, 여기에 약간 빠져있게 됐어요. 되게 그거를 좋아했어요. 제가 지금 이 뒤에 거울이 있거든요. 어느 날 저한테 친구가 되게 차분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되게 왈가닥, 막 덜렁이, 그러니까 성격도 급하고 목소리도 크고 막 아무튼 차분한 스타일은 절대 아닌데 친구들이 저한테 어느 날 차분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칭찬이 저한테 되게 듣기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요가원에서 본 멋진 그 사람들, 멋진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차분하고 좀 온화한 바이브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것들을 멋있고 부러워했었으니까 그거를 좀 따라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 요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다이어트였고 빠지게 된 계기는 선생님이 멋있어서였다. 선생님이 멋있고 공간의 분위기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했어요. 막 서양인들이 신비스러운 거 좋아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거에 좀 매료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효리의 민박도 저한테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막 보이차도 엄청 마시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제가 요가 그리고 보이차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센스 집에서 향 피우고 이런 거 좋아한 게 다 그때쯤부터였어요. 18년, 19년쯤부터. 어떻게 요가 강사가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요가를 꾸준히 한 건 맞지만 한 요가원에 오래 다니지는 않았어요. 여러 요가원을 전전하면서 저의 특성이기도 하고 이게 다양한 선생님들과 다양한 장소에서 수련을 했었어요. 막 원데이도 다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세상에 요가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많고 멋있는 선생님들도 정말 많고 요가의 매력에 더 빠지게 돼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또 막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그러니까 요가원에 제가 생각하는 이상향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 군데 다니고 선생님들 보고 하면서 나도 지도자 과정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꾸준히 해왔는데 지도자 과정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너무 비싸가지고 거의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저는 직장도 계속 옮겨 다녔었고 정착을 못한 상태였어가지고 금전적으로 그냥 관심 있게 보던 요가원에서 지도자 과정을 시작을 하는데 그게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시간이 좀 많았어서 나중에 돈이 있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뭐 어떻게든 카드를 해서라든 뭐 대출 받아서든 빌려서라든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튼 그 지도자 과정을 듣게 됐어요. 근데 사실 저는 맨 처음 지도자 과정을 듣고 싶었던 거는 그걸 들으면 어려운 아사나들을 내가 잘할 수 있게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나중에 가면서는 제가 요가원을 막 계속 옮겨 다니고 코로나 때는 요가원 가지도 못하고 계속 영상 보고 수련하고 막 이런 게 있었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를 안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선생님이나 요가원에 의지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스스로 수련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뭐 가까운 사람한테 뭐 그냥 뭐 같이 잘 때 한 번씩 알려주고 뭐 이 정도를 바라면서 그 지도자 과정에 등록을 했고 성인이 돼서 뭔가를 공부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되게 재밌는 일이잖아요. 내 의지로 뭔가 내 돈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들여서 흥미있어 하는 거를 공부한다는 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내가 뭔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한 갈래 더 생긴다는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저는 평소에 떼게 모임이나 수업 같은 것도 집에서 하고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이런 게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사람은 아니었어서 거기서 이제 티칭 실습 같은 걸 하는데 그게 막 저한테 엄청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게 안 맞는 일은 아니구나를 그때 알았지만 그래도 세상에 너무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굳이 내가 막 요가 강사를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서 지도자 과정을 들으면서도 수업을 해야겠다는 큰 욕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지도자 과정을 듣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한 1년 정도를 한 요가원에서 한 선생님과 집중 수련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가원에 약간 일반반이 있고 선생님들이 많이 오는 집중 수련반이 있는데 그 집중 수련반에 등록을 해서 한 1년은 좀 안 됐지만 그 정도 좀 길게 처음으로 수련을 진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도자 과정을 들은 이후였고 그 요가원에서 수련을 하면서 선생님들이랑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수업에서도 하는 내용이 약간 워크숍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뭐 회원님들을 잡아줄 땐 이렇게 하세요. 뭐 핸즈온 하는 방법을 선생님들이 알려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얘기들도 듣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요가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데 또 각자 수업을 다 하고 있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몸과 요가에 대해 나누는 거니까 사실 다 각자 고유의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다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그 집중 수련반을 열심히 다니면서 수련을 하면서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제 몸에 대한 이해랑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감 같은 게 오기 시작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뭔가 수업을 한다 했을 때 그냥 동작을 알려준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다면은 어떤 사람한테 어떤 걸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요가 수업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너무 진하다. 잘했어요. 네. 그래서 지도자 과정을 듣고 그 이후에 집중반 수련을 하면서 몸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수련 안내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수업을 시작하게 됐고 처음에 그 요가 선생님들 단톡방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땜빵 수업을 먼저 막 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잡으려고 막 단톡방에서 계속 봤는데 굳이 제가 딱히 이렇게 하고 싶은 데가 없었어요. 뭐 GX 하루 뭐 그리고 가까운 데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저의 시간을 그렇게 쓰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요가 그 수련원 공간을 운영하고 계신 분, 좀 지인이었죠. 아는 선생님께 이 시간대 공간에서 수업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먼저 여쭤봐가지고 다행히 너무 흔쾌하게 승낙을 해주셔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인스타그램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알고 오시는 분들과 지금 1년이 좀 넘었죠. 작년 5월부터 수업을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1년 넘게 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가복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가장 잘 입는 요가복, 손이 자주 가는 요가복, 그리고 요가복 고르는 꿀팁 막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제가 요가복 컨텐츠를 한번 그냥 따로 찍으려고요.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잘 입는 요가복은 부디무드라 제품이에요. 그리고 룰루레몬. 룰루레몬은 그냥 바지 위주로 여름에만 주로 입고요. 부디무드라 제품은 뭐 사계절 내내 잘 입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뜨개질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뜨개질 수업 그리고 뜨개 모임을 집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클로즈 니트 클럽이라는 커뮤니티죠. 뜨개 모임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아는 분이 여쭤보신 질문 같아요. 뜨개질을 하게 된 계기와 뜨개질의 매력. 일단 하게 된 계기는 저는 과가 패션 디자인 학과를 나왔고 학교에서 배웠어요. 니트 뭔 시간이었는데 아무튼 니트 시간에 그 수업이 기계 니트 수편기라는 기계를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그거의 기초로 처음 한 3주까지를 손뜨기를 했어요. 코바늘 대바늘을 배웠는데 이제 그 기계 니트로 과제를 뭔가 이제 나중에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게 그 과제를 하려면은 학교에 가야 되고 그리고 되게 저한테는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게 뭔가 아무튼 뭔가가 잘못되면은 다 풀어지고 막 되게 금방 쑥쑥 자라는데
뭔가 하나 수가 틀리면은 막 다 꼬여가지고 막 엄청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막 이래요. 그게 너무 짜증나고 하기 싫어가지고 손뜨개질을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한테 과제를 손뜨개로 하면 안 되냐, 어차피 거기서 배운 거니까 해도 된다 해가지고. 그때 알바했던 카페가 손님 하나도 없는 데여가지고 그냥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막 뜨개질하고 막 드라마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뜨개질이 많이 늘었고, 용돈벌이처럼 만들어서 파는 거를 블로그를 통해서 좀 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뜨개질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졸업하고도 저는 취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뜨개질로 연결이 돼서, 왜냐면 그 전에 뜨개질로 돈을 벌었었으니까 그게 연결이 돼서 뜨개 공방 겸 옷가게 같은 작업실을 차렸었고, 그리고 뭐 금방 그만두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연결돼서 지금의 이제 뜨개 클로즈 니트 클럽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머리를 따보려고요. 다음은 옷과 관련된 질문들이에요. 다와님을 보면 다와님께 어울리는 색감이나 핏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와님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기 위해 그동안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옷이나 액세서리를 고르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패션에 지금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옷 사는 거, 화장품 사는 거. 그러게요. 신기하네. 전 저한테 이런 옷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기준, 옷을 고르는 기준이 있다면 저는 편안한 것과 소재, 입었을 때 편해야 되고요. 막 어디가 낀다든지, 막 미디가 너무 짧다든지, 뭐 배를 좀 감싸지 않는다든지, 노출이 너무 신경 쓰인다든지 막 이런 건 저는 잘 안 사고요. 제가 입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옷을 좋아하고, 소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재가 좋아야 옷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디자인을 먼저 봐요.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입어봐요. 편해. 그래서 그 다음에 소재를 좀 만져봐요. 막 안감이랑 뭐 만듦새가 어떤지. 근데 그게 별로다? 그러면 약간 덜 사는 것 같고, 너무 예쁜데 편한데 소재까지 좋아, 그러면 거의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전 저의 체형에 대한 이해가 이제 좀 생긴 것 같아요. 아무래도 30년 살다 보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옷을 되게 좋아했어요. 요즘 다 커서 관심이 없어진 거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특히 어릴 때는 어떻게 입어야 내가 날씬해 보이는지를 많이 탐구를 했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저한테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게 애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약간 걸러지는 느낌? 사람마다 체형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몸이 중앙부에 살이 많고 얼굴, 팔목, 발목 이런 데가 좀 얇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리가 얇고 팔이 얇은 건 아닌데, 팔목, 발목, 얼굴만 얇아요. 살이 좀 없는 편이고, 다른 데는 그런 데는 좀 살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런 거 좋아했어요. 일본 스타일 긴 치마 입으면 전 발목만 나오면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나시는 잘 안 입고 약간 여기까지 좀 긴 긴팔 이런 거 입고, 저의 체형에 대한 이해도도 제가 있어서 옷을 고를 때 조금 장점을 더 살릴 수 있는 옷을 고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쁘고 편하고 소재 좋고 제 체형에 어울리는 거, 이런 기준으로 옷을 고르는 것 같고, 액세서리는 제가 거추장스러운 걸 되게 싫어해요.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거. 뭐든지 좀 편안한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막 이런 것도 한번 차면 편안한 거 한번 골라서 차면 안 빼요. 그냥 계속 차고 다녀요. 목걸이도 이거 차고 막 운동하고 샤워하고 다 하고 가끔 교체해주고 생각나면 그러는 편인데, 이건 제가 만든 건데, 제가 반지 빼고는 금만 찰 수 있어요. 금. 그러니까 은귀걸이, 은목걸이를 못해서 얘는 비즈 같은 거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별다른 금속 부자재 없이 우레탄 줄로 구슬만, 이렇게 원석이나 뭐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된 구슬들 꿰가지고 이렇게 그냥 제가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시중에 파는 거는 그
보통은 다 그런 은이나 뭐 신주 같은 걸로 된 금속 부자재가 있는데 제가 그게 되게 하면 막 알러지가 나가지고 저한테 맞는 거 그냥 제가 보기 예쁜 거를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있어요. 목걸이는 비즈 목걸이 말고는 잘 안 하는 편이고 귀걸이는 그냥 이거 깔끔한 금귀걸이 하나 사서 몇 년 전에 산 건데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지는 그나마 반지는 좀 자유롭게 낄 수 있어서 반지 좋아하는데 네 반지도 근데 꼈을 때 너무 걸리적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편안한 거 좋아합니다. 자주 구매하시거나 좋아하는 옷 브랜드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무인양품 옷을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요즘엔 조금 별론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옛날에는 무인양품 옷을 좋아했고 유니클로에서도 기본적인 아이템 자주 사는 편이고 그리고 지난번 하울 영상에 소개했던 페르마타 제품들도 좋고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빈티지인 것 같아요. 지금 옷장에 있는 거 생각을 해보면 아니면 요가복 입고 다녀요. 옷 입으실 때 주로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나요? 최신 트렌드 옷 이런 걸 사실 찾아보질 않고요. 옷 코디 이런 것도 안 보고요. 그냥 영감은 저는 색 조합을 좀 그나마 신경 써서 입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쁜 색깔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꼭 옷이 아니더라도 뭐 어디 갔을 때 뭐 포스터라든지 그냥 그 사물들이 놓여 있는데 그 두 가지 색 조합이 너무 예쁘다 하면은 그런 건 사진을 잘 찍어놓고 나중에 제품 만들 때나 뭐 목걸이 같은 거 할 때 이럴 때 좀 참고도 많이 하고 옷 입을 때 또 색을 좀 그나마 뭐 신경을 쓴다면 색 신경 써서 입는 것 같아요. 그리고 룸투어 영상 해달라고 요청해 주셔서 그것도 지금 이 후암동 집을 곧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전에 룸투어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 가는 곳 인테리어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Studying about that good old way, and who shall wear the starry crown? Good Lord, show me